요즘 계단을 오르실 때 무릎이 먼저 어이쿠하고 신호를 보내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비싼 보충제를 내려놓고 팝상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손톱이 덜 부러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72세 박순자 어르신도 요즘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시큰해 한숨이 나왔고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푸석해 보여 속상했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는 순자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나 관절을 받치는 결합 조직, 단백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이 단백질을 잘게 쪼개 쓰는 과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왜 별 느낌이 없지?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손톱이 얇아져서 툭 하면 갈라지거나 잘 부러지시나요? 팔이나 다리에 작은 멍이 예전보다 쉽게 드시나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나 관절이 뻐근하고 시큰하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저는 이걸 탄력 재료 고갈 신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방치하면 일상이 점점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에도 부담 없이 챙기기 좋은 곡물 3가지와 함께 먹으면 더 편안해지는 조합 2가지, 그리고 내일부터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하루 식사 자료 1개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자연스럽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콜라겐 보충제를 비싸게 사 드시고도 도대체 달라진 게 없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은 TV에서 본 제품을 몇 달 동안 꼬박꼬박 드셨는데도 손톱은 계속 깨지고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무릎은 오히려 더 시큰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열심히 먹었는데 왜 그대로죠?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몸의 조건이 바뀐다는 점이에요. 젊을 때처럼 먹으면 바로 흡수되고 바로 쓰이는 몸이 아니라 위산 분비나 소화 효소의 힘이 떨어지면서 단백질을 잘게 분해해 활용하는 과정이 예전보다 느려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고기든 보충제든 비싸고 좋은 걸 드셔도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만 나고 정작 몸이 원하는 곳까지 재료가 잘 전달되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콜라겐이라고 부르는 결합조직, 단백질은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건 눈에 보이는 시작일 뿐이고 혈관의 탄력, 관절의 쿠션 같은 부분,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힘줄, 심지어 잇몸 같은 곳까지도 결국 튼튼한 결합 조직이 받쳐줘야 편합니다. 이 바탕이 약해지면 피부가 처지는 걸 넘어 쉽게 멍이 들고 무릎이 시큰하고 뼈가 약해졌다는 말을 듣고 걷는 게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에는 무엇을 바꾸는 게 현실적일까요? 답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비싼 보충제보다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재료를 꾸준히 주는 식사가 더 잘 맞습니다. 다시 말해 바로 콜라겐을 넣어주는 것보다 몸이 스스로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주는 것이 더 편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게 곡물입니다. 곡물은 단순히 탄수화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 그리고 몸속에서 조립을 도와주는 미네랄, 게다가 혈관과 소화에 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씹기 편하고 속이 덜 부담되고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먼저 밥상에 섞어 보실 곡물은 퀴노아입니다. 퀴노아가 주목받는 이유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단백질 구성이 비교적 균형 잡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조직은 결국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지는데 그 조각이 고르게 들어오면 몸이 조립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글리신, 프롤린, 라이신 같은 아미노산은 결합조직 형성과 관련해 자주 언급됩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조직을 탄탄하게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퀴노아는 알갱이가 작고 익히면 부드러워져서
고기 먹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이 대체제로 부담 없이 섞어 드시기도 합니다. 밥을 지을 때 쌀 한 컵에 키노아를 반 컵까지는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도 있으니 처음엔 쌀 한 컵에 키노아를 3분의 1컵 정도로 시작해 보셔도 좋고요. 속이 편해지면 천천히 늘리는 방식이 시니어에게는 훨씬 안전합니다. 키노아 이야기를 하면서 꼭 같이 묶어 말하고 싶은 변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체중은 비슷한데 다리에 힘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쌰가 더 크게 나오는 것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흐름은 자연스럽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데는 결국 단백질 재료를 얼마나 꾸준히 챙기느냐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키노아를 밥에 섞어 먹는 건 부담 없이 단백질 재료를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뼈와 관절의 불편감입니다. 키노아에 들어있는 단백질 재료가 조직을 받쳐주는 바탕에 관여할 수 있고 일부 아미노산은 칼슘 대사와 관련해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확 바뀌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 밥 한 그릇이 몸의 재료를 조금씩 채워주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같이 챙기면 좋은 곡물은 기장입니다. 키노아가 재료라면 기장은 조립을 도와주는 손에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재료가 많아도 몸이 그 재료를 엮고 단단하게 묶는 과정이 잘 굴러가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굴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이 자주 언급됩니다. 구리는 결합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효소 작용과 관련해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고 아연은 단백질 합성과 회복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장은 특히 죽으로 끓였을 때 고소하면서도 속이 편한 편이라 아침 식사로 잘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키노아와 기장을 섞어 드시려면 키노아 반 컵과 기장 반 컵을 기준으로 잡되 처음엔 각각 3분의 1컵 정도로 낮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속이 편한가입니다. 속이 편해야 오래 갑니다. 무릎이 시큰하고 계단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불편이 한 번에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곡물을 바꾸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이 덜하다 같은 작은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곡물이 만병통치약이라서가 아니라 몸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재료와 미네랄을 꾸준히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변화로 이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로 자주 듣는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겁이 많아지셨대요. 밖에 나가 걷는 게 무서워지고 계단 앞에서 한번 멈칫하는 일이 늘었다고요. 그분이 선택한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아침마다 키노아와 기장을 죽처럼 푹 끓여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예전처럼 뛰진 못해도 덜 겁난다는 말을 하셨을 때 저는 그 말이 더 현실적이고 더 소중하게 들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노아와 기장으로 재료와 조립에 도움을 주는 부분을 채웠다면 남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들어진 재료가 피부 끝까지, 무릎 끝까지, 손끝까지 잘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죠. 이때 등장하는 곡물이 메밀입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루틴은 모세혈관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70대 이후에 팔이나 다리에 보라빛 멍이 예전보다 잘 드는 분들이 계세요.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도 멍이 크게 남고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현상은 피부가 얇아지는 느낌과 함께 혈관이 예전만큼 탄탄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루틴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 혈관의 탄력과 저항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보고가 이어져 왔습니다. 메밀은 밥에 섞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밥이 푸석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쌀 9에 메밀 하나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도 됩니다. 속이 편하고 배가 아프지 않다면 그게 내 몸에 맞는 비율입니다. 쓴메밀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메밀보다 특정 성분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구하기 어렵고 맛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하기 쉬운 일반 메밀이라도 꾸준히라는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건강은 한 번의 결심보다 다음 주에도 계속할 수 있는 습관이 더 강하니까요. 여기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손톱이 얇아지고 잘 부러지는지, 상처가 생기면 예전보다 오래 가는지, 멍이 쉽게 드는지 말입니다. 손톱은 참 솔직합니다. 피부보다 먼저 나 지금 재료가 부족해 하고 티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상처 회복이 느리다면 몸이 재건하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이 방향을 바꾸기 좋은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력자 한 가지를 꼭 짚어야 합니다. 퀴노아, 기장, 메밀을 잘 드셔도 비타민C가 함께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변화를 체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결합조직 형성과 관련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미노산이 몸에서 쓸모 있는 형태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곡물밥만 드시고 끝내지 말고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같이 곁들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나 파프리카처럼 익혀도 비교적 괜찮은 채소를 반찬으로 곁들이면 좋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생채소가 속을 차게 만들거나 더부룩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살짝 데쳐 부드럽게 드시는 편이 편합니다. 레몬즙을 아주 조금 곁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위가 예민하신 분은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밀은 체질에 따라 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드시고 나서 배가 차고 설사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메밀의 비율을 낮추고 기장처럼 비교적 따뜻하게 느껴지는 곡물과 함께 섞어 드시면 속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주 드물게 메밀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계시니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 반응을 확인하세요.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호흡이 답답해지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거나 혈관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도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한번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먹지? 에 대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은 죽이 가장 편합니다. 퀴노아와 기장을 깨끗이 씻어 물에 30분 정도 불려두면 훨씬 부드럽게 퍼집니다. 불린 곡물을 냄비에 넣고 물을 곡물의 5배 정도 넉넉히 부어주세요. 처음엔 센 불로 끓이다가 보글보글 올라오면 약한 불로 줄여 푹 끓이는데 치아가 약한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게 충분히 퍼지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략 40분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되 내 입에서 편하게 넘어가는 정도가 가장 좋은 완성입니다. 여기에 데친 브로콜리나 파프리카를 잘게 썰어 넣으면 비타민C도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옵니다. 간은 세게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점심은 메밀밥으로 가볍게 이어가면 좋습니다. 쌀과 메밀을 9대 1 정도로 섞어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메밀은 따로 불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편하고요. 다만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밥이 푸석하고 목이 메일 수 있으니 소량으로 시작해 천천히 늘리세요. 저녁은 의외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드는 동안 몸은 회복과 재생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저녁에 부담 없는 형태로 재료를 충분히 주면 밤사이에 몸이 그 재료를 활용하기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쌀 1컵에 퀴노아, 기장, 메밀을 각각 4분의 1컵 정도로 섞어 삼색 혼합밥처럼 드셔도 되고 속이 약한 분은 밥 대신 죽으로 한 번 더 부드럽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쏟아집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아요. 저는 보통 한 번에 과하게 드시기보다 매일 꾸준히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퀴노아와 기장을 합쳐 1컵 정도를 하루 전체에서 나눠 챙기되 속이 약한 분은 반 컵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메밀은 쌀의 10분의 1 정도 비율로 시작해 속이 편하면 조금씩 올려보세요.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면요? 이럴 땐 양을 줄이고 불리는 시간을 늘리고 더 푹 익혀서 드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덜 익은 곡물은 속을 더 괴롭힐 수 있으니 피하시고요. 천천히 꼭꼭 씹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침이 곡물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부담스럽다면 며칠은 밥보다 죽이 더 안전합니다. 그럼 시판 보충제는 완전히 의미가 없나요? 이 질문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와 흡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체감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제 하나에 기대기보다 매일의 밥상에서 단백질 재료와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C를 함께 챙기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시작하기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손톱이 덜 깨지고 아침에 무릎이 덜 뻣뻣하고 멍이 조금 덜 생기는 것 같은 작은 편안함이 쌓이며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내일 아침 한 번만이라도 죽 냄비를 꺼내 보세요. 작은 한 번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몸을 바꿉니다. 오늘은 70세 이후에 특히 더 실감나는 탄력 재료 고갈 신호를 밥상에서 어떻게 다뤄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퀴노아로 재료를 채우고 기장으로 조립을 돕고 메밀로 전달이 편해지도록 길을 정리해 주는 흐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C 채소를 같이 곁들이는 것까지 챙기면 더 든든해질 수 있고요. 내일부터 딱 한 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아침에 퀴노아와 기장을 푹 끓여 부드럽게 드시고 데친 브로콜리나 파프리카를 조금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담이 적고 이어가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버텨온 몸은 생각보다 성실합니다. 우리가 방향만 잡아주면 몸은 조용히 따라와 줍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저녁 한 숟가락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가족이나 이웃 어르신께도 살짝 공유해 주시면 누군가의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